안녕하세요. 배당의 민족입니다. 배당 투자는 기다림의 미학이 아니라 노력과 설계의 결과라고 할 수 있습니다. 배당 투자가 안정적인 투자라고 알려져 있지만 결코 안정적인 투자가 아니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실적이 크게 악화되어 배당 삭감이 발생하거나 배당 컷이 나타날 경우 배당주들은 주가도 크게 하락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배당 투자도 기업들의 실적을 수시로 확인하며 조금 더 높은 수익률을 얻기 위해서는 주주환원 정책도 꾸준히 확인을 해주어야 한다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오늘은 지난 영상에 이어서 최소 배당금을 설정한 기업들에 대해 추가로 확인하는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 우선 지난번 영상에서 소개한 기업들을 간단하게 다시 확인해 보겠습니다. 대신증권은 최소 1,200원의 배당금을 지급하기로 약속했고, 대신증권 우선주는 보통주에 비해 배당금으로 50원을 추가 지급하고 있으며 주가도 상대적으로 저렴하기 때문에 높은 배당 수익률이 기대되는 기업입니다. 현대차는 최소 10,000원의 배당금을 지급하기로 약속했고, 현대차도 대신증권과 마찬가지로 우선주들은 배당금도 추가 지급하며 주가도 저렴하기 때문에 매력적인 기업이라고 생각됩니다. KT도 최소 1,960원의 배당금을 지급하기로 약속했고, 최근 주가가 많이 상승했지만 2027년까지 배당 성장이 전망되고 있어서 여전히 매력적이라고 생각됩니다. LG유플러스도 최소 650원의 배당금을 지급하기로 약속했고 5%가 넘는 배당 수익률이 기대되는 모습이라 매력적이라고 생각됩니다. 기아도 2027년까지 최소 5,000원의 배당금을 지급하기로 약속했고 최근에 주가 조정을 받는 모습을 보이고 있고 5%가 넘는 배당 수익률이 기대되기 때문에 매력적이라고 생각됩니다. 지금부터는 지난 영상에서 소개하지 않은 최소 배당금 설정 기업들을 확인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NH투자증권입니다. NH투자증권은 기본 배당으로 500원을 지급하기로 공시했고 사업성과를 고려한 추가 배당을 통해 업계 최고의 주주환원을 추진하겠다는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한 자사주 매입 및 소각으로 자본 효율을 병행하겠다고 공시한 바 있습니다. 기본 500원의 배당이라 매력적이지는 않다고 생각되지만 과거부터 꾸준하게 높은 배당 수익률을 보여왔고 기업 체력이 좋다 보니 추가적인 주주환원이 기대되는 기업입니다. NH투자증권 우선주는 보통주에 비해 한 주당 50원을 추가 지급하고 있고 주가도 상대적으로 낮은 모습이니 참고하셔서 투자를 결정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두 번째는 코오롱인더스트리입니다. 2027년까지 연결순이익의 30%를 한도로 최소 1,300원을 기본 배당으로 설정한 바 있습니다. 중간 배당으로 한 주당 600원을 지급하고 결산 배당으로 최소 700원과 추가 환원 가능성도 열어둔 모습입니다. 코오롱인더스트리도 우선주를 보유하고 있는 기업입니다. 우선주는 50원의 추가 배당을 지급하고 있고 6%가 넘는 배당 수익률이 기대되는 모습이니 참고하셔서 투자를 결정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세 번째는 포스코홀딩스입니다. 2025년까지 별도 잉여 현금 흐름의 50에서 60%를 재원으로 기본 배당금 10,000원을 지급한 후 잔여 재원을 추가 환원하겠다는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2026년까지 총 발행 주식수의 약 6%에 해당하는 자사주도 분할 소각을 계획하고 있고 2024년과 2025년에는 약속대로 2%씩 자사주 소각을 보였습니다. 포스코홀딩스는 분기당 2,500원을 지급하고 있고 4%에 가까운 배당 수익률이 기대되면서 향후 주가 차익도 기대할 수 있는 기업이라 매력적이라고 생각됩니다. 네 번째는 두산밥켓입니다. 2027년까지 분기당 400원의 배당금을 지급하면서 최소 1,600원의 배당금을 지급하기로 공시한 바 있습니다. 3%가 넘는 배당 수익률을 보이고 있으면서 주가 차익도 기대할 수 있는 기업이라 매력적이라고 생각됩니다. 두산밥켓은 과거 배당 성향을 보면 30%도 되지 않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하지만 2027년까지 주주환원율 40% 달성을 목표하고 있기 때문에 추가적인 주주환원과 주가 상승이 기대되는 기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다섯 번째는 신세계입니다. 2027년까지 최소 4,000원의 배당금을 실시할 계획을 가지고 있고 매년 자사주 20만 주 이상을 소각한다고 공시한 바 있습니다. 또한 2027년까지 주당 배당금을 30% 이상 점진적으로 확대한다는 계획도 가지고 있는 기업입니다. 배당 수익률은 매력적이지는 않으나 안정적인 배당금을 바탕으로 주가 상승을 기대할 수 있는 기업이라고 생각됩니다. 여섯 번째는 LG전자 우선주입니다.
LG전자 보통주는 배당 수익률이 너무 낮은 모습이라 우선주로 선택을 했습니다. 2026년까지 최소 배당금으로 1,000원을 설정한 바 있습니다. 배당 성향 25%를 지향하고 중간 배당을 실시하겠다는 계획도 가지고 있습니다. 2025년에는 76만 주의 자사주 소각을 추진하고 추가적으로 자사주 매입 및 분기 배당을 검토하겠다는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7번째는 현대백화점입니다. 현대백화점은 2026년까지 최소 배당금으로 1,300원 이상을 지향한다는 계획입니다. 2025년부터 중간 배당으로 100억 원 이상을 시행하고 2027년에는 중간 배당을 포함하여 총 500억 원 수준까지 배당금을 단계적으로 확대한다는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긍정적인 주주 환원이 기대되는 모습이지만 최근 2년 연속 실적 적자를 기록하며 적자 배당을 지급했기 때문에 이러한 모습은 유의하셔서 투자를 결정해 나가시길 바라겠습니다. 8번째는 나이스 평가 정보입니다. 2025년에는 최소 370원의 배당금을 지급할 계획이고 연결 배당 성향 30%를 지향한다고 공시한 바 있습니다. 2026년부터 2028년까지는 전년 대비 배당금을 5% 확대를 목표하고 있고 연결 배당 성향을 35% 이상으로 설정한 모습입니다. 또한 매년 1%씩 자사주 매입 및 소각 계획도 가지고 있어서 긍정적인 주주 환원이 기대되는 기업입니다. 최근 배당금을 보더라도 매년 가파른 배당 성장을 보여주고 있는 기업이라 신뢰감이 있는 주주 환원 공시라고 할 수 있습니다. 9번째는 신세계 인터내셔널입니다. 2027년까지 현금 배당과 자사주 소각을 병행하여 평균 주주 환원율 30% 이상을 지향한다는 계획입니다. 3년 내로 자사주 3%를 소각하고 2027년까지 최소 400원의 배당금을 지급하겠다고 공시한 바 있습니다. ROE가 지속적으로 하락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으나 2025년부터는 상승해 줄 것으로 전망되고 부채 비율도 낮은 모습이라 안정적인 배당금 지급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되는 기업입니다. 마지막은 SK네트워크스입니다. 2026년까지 최소 250원을 지급하면서 추가적인 주주 환원의 가능성을 열어놓은 기업입니다. 2024년에는 중간 배당 100원과 결산 배당 200원을 지급하면서 높은 배당 수익률을 보인 바 있습니다. 다만 2023년에는 적자 배당을 지급했고 2024년에는 연결순이익보다 많은 금액을 배당으로 지급하면서 우려스럽다고 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부채 비율도 높게 나타나고 있고 PER도 높다고 생각되기 때문에 투자를 고려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추가적으로 알아본 기업 외에도 SK이노베이션, 태웅로직스, 신세계 INC 등 최소 배당금을 설정한 기업들이 많이 있습니다. 제가 모든 기업들을 일일이 확인할 수 없기 때문에 오늘 알아본 기업들을 확인해 보시고 추가적으로 조금 더 분석하셔서 안정적인 배당 투자를 이어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최소 배당금을 설정한 기업들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오늘 영상에서 소개한 기업들보다는 지난번에 소개한 기업들이 훨씬 더 매력적이라고 생각됩니다. 최소 배당금을 설정했더라도 기업들의 실적이 크게 악화되면 약속을 지키지 못할 수 있으니 투자를 고려하거나 투자 중인 기업들의 실적을 꼼꼼하게 확인하시면서 투자를 이어가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럼 이상으로 오늘 준비한 영상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서두에도 말씀드렸지만 배당 투자는 기다림의 미학이 아니라 노력과 설계의 결과입니다. 여러분들의 안정적인 현금 흐름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오늘도 영상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